이제 과거에는 같은 학교 출신, 같은 지역 출신, 같은 나이의 친구들 아니면 직장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 끈끈한 모임을 굉장히 좋아했다면 최근엔 많이 개인주의화되었죠. 그래서 어떤 내가 가진 취향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임을 많이 만드는 문화가 있죠. 러닝 크루도 그런 것이고요. 아니면 뭐 테니스 모임이라든지 와인 마시는 모임, 또 독서 모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북스터디 같은 게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북세미나 같은 걸 하면서 굉장히 지적인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바야흐로 PC 통신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우누리라는 플랫폼에 철학 포럼이라고 있었어요. 귀한 친구들을 많이 만났죠. 서로 다른 학교 출신, 나이, 또 지적 배경이 다 다른데 동일한 텍스트를 읽고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사유의 반경이 많이 확장되었던 것 같고요. 거기 있던 친구들은 그 어떤 곳에서 만난 친구보다 아직도 끈끈하게 이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철학 포럼 이런 북스터디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 말에 3월 14일이었죠.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대단히 지적으로 큰 영향력을 준 철학자이자 사회학자가 사망했습니다. 96세이고요. 이 사람의 위상으로 치자면 하버마스는 힙합으로 치면 DJ 프리미어 정도? 웨스트 코스트, 이스트 코스트가 막 싸우다가 뉴욕 쪽에 이제 붐베브로 평정을 할 때 그 비트 깔아준 사람이 DJ 프리미어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좀 가리온 정도 되나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뭐 소통을 이야기하고 뭐 토론 문화를 진작하고 이게 또 다 하버마스의 사상적 영향 하에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버마스가 돌아가셨는데 사회과학 채널 찬스톡스에서 하버마스를 안 다룰 수가 없죠. 개인적으로도 지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하버마스라는 인물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하버마스는 1929년에 태어났어요. 청소년 때 2차 대전이 난 거야. 지금도 왜 전쟁 보시면 이란 전쟁이 어떻게 이렇게 개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전개되는지가 보이잖아요. 2차 대전이야말로 처음에 작은 불씨가 점점 커져가지고 어느새 양대 세력 간의 큰 전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7천만 명에서 8,500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어떤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고요. 많은 지식인들이 2차 대전에 영향을 받았지만 하버마스야말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버마스는 다시 한번 근대성에 대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근대 문명이라는 것이 그 이전의 전근대와 달리 이렇게 큰 경제적 성장, 부를 창출하게 되고 빌딩들이 막 높아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인류가 진보하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줬던 것이었는데 왜 이렇게 망가졌지? 이렇게 과학을 통해서 인류가 진보할 줄 알았더니 정말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많은 지식인들도 그러했지만 하버마스도 거기서부터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근대성이 원래부터 태동에서부터 그렇게 문제가 있던 거야? 라는 질문을 통해서 근대 초기로 들어가요.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있었는데 18세기 후반으로 갑니다. 거기서 프랑스와 영국에서 근대성이라는 것이 피어나던 때의 시민사회, 공론장에 주목하게 돼요. 여기서 또 하버마스의 또 하나의 개인적인 어떤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런 학자들의 이론과 개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어릴 때의 성장 배경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버마스는 구계열이라고 해서 입천장이 약간 갈라져 있는 이런 기형을 안고 태어났고요. 어릴 때에도 수술을 몇 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에도 어른과의 소통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렇게 소통에 관심이 있다가 이 커다란 2차 대전에서 나치즘이 커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본인 역시 청소년 모임에 동원되기도 했고 이러면서 근대 초기로 가갖고 근대 초기의 공론장에서 일어났던 프랑스의 살롱 문화라든지 영국의 커피하우스 이런 데서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었던 그 시대를 조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박사 논문도 공론장이 구조 변동했다 이 책인데 공론장의 구조 변동 18세기
후반에 그런 공론장이라고 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평등한 위치에서 담론을 함께 이야기했던 곳이죠. 하버마스의 핵심 이론은 도구적 합리성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입니다. 근대 사회의 핵심이 합리성인데 왜 이렇게 망가진 거야?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이야. 도구적 합리성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가장 비용을 줄이고 가장 효용을 높이는 방식, cost and benefit 의 시각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도구적 합리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상한 곳으로 향하고 있던 거야. 거기서 하버마스는 공론장에서 가능할 수 있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주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세상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타당성에 대해 검증을 받고 상호 이해를 높이면서 편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좀 더 합의할 수 있는 어떤 담론으로 나아가는 방식의 합리성이죠. 우리가 산으로 가고 있는데 근대 사회가 좀 더 잘 갈 수 있도록 생활세계라고 하거든요. 체계에서는 돈과 권력이 막 좌우할 수 있지만 이 생활세계에서만큼은 민주주의 그리고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꼽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칸트 아시죠? 칸트 착한 사람이에요. 하버마스를 이해하려면 칸트라는 유명한 학자를 이해해야 돼요. 칸트는 참 착해. 이론적으로 칸트 좋아하던 20대 친구들은 보통 지금 저 체크무늬 입고 있죠. 체크무늬 입고 안에 너입어. 20대조차 되게 범생이들이 많고요. 반면에 니체 좋아하는 사람들은 벌써 머리가 흐트러져 있죠. 굉장히 리버럴하고 이랬는데 저는 이제 20대 때 칸트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사실 니체를 더 좋아하긴 했고 그때는 좀 더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요. 칸트는 인식론도 그렇지만 윤리학에 있어 큰 기여를 하는데 이런 정언 명령이라고 있어요. 내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해라. 다시 말해 내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근데 모두가 나랑 똑같이 하면 어떻게 돼? 완전 쓰레기장이 되겠죠. 그러면 난 하지 않는 거야. 내 생활이 규칙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도 괜찮도록만 행동해라. 이게 이제 칸트의 정언명령이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도구로 대하지 마라.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마라. 모든 개개인들은 다 하나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식의 준칙을 만드는데 하버마스가 이걸 이어받아요. 공론장에서는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칸트가 어떤 도덕률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어떤 규칙을 만들었다면 하버마스는 소통의 규칙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버마스가 이런 식의 어떤 공론장, 담론 윤리를 만들었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하버마스 지금 들으면 어때요? 너무 좀 약간 이상적이라는 느낌 받으시나요? 사실 굉장히 많은 비판에 시달리게도 되었습니다. 현실을 봐라. 이해관계가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한 갈등과 화해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공간도 보세요. 처음에 온라인이 나오면서 드디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소통하게 되면서 상호 이해에 다다랐나요? 두 파로 나뉘어 양극화되어서 서로 막 비난하고 혐오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람시가 봤던 그런 싸움장 아니냐, 시민사회가 또 다른 싸움터 아니냐, 거기서 진지전을 해갖고 결국 두 파가 싸우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시각이 좀 더 현실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희망을 버려야 될까요? 공론장이 꼭 그런 싸움터여야만 할까요? 사실 우리가 카페에서 또 빵집 같은 데 있죠. 파리바게뜨 어르신들 모여서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회가 어떻게 해야 더 좋아질까 이런 거 다 공론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오염되어서 그렇지 여기서 여전히 우린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나 전 오프라인에 주목합니다. 온라인은 너무 서로가 모르다 보니까 비난하는 것이 너무 쉬운 그런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또 얼굴을 마주해. 북세미나에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같은 텍스트를 읽고 나는 이걸 읽으면서 내 이런 배경화에서 이렇게 이해했어. 당신은 어때?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상호 이해를 진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독서 모임, 북세미나에서 우리가 어떤 이상적 공론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하버마스의 이론 너무 나이브해.
맞아요. 좀 나이브해요. 근데 전쟁과 폭력이 난무한다고 우리가 칸트의 도덕률이 무의미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시민사회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버마스 의미 없어라고 말하기에는 하버마스의 이론이 가지는 의미는 여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는 그런 공론장, 의사소통적인 합리성, 이것이 적어도 비록 우리의 정치사회, 경제사회는 권력과 정치와 돈과 이런 자본의 논리, 그런 것으로 망가질지언정 우리의 이 좁은 내가 참여하는 생활 세계만큼은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한 소통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저 하늘의 별처럼 떠있는 나 안의 도덕률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우리가 현실의 이 어지러움을 보면서도 동시에 우리 마음 한편에서는 좀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버마스의 이론이 작동할 수 있는 작은 그 생활 세계, 이것을 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지는 않을까? 역시 조금 더 나이브한 그런 시각을 한번 얹어봤습니다. 하버마스 이제 제일 유명한 책은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이고요. 이 책은 뭐 너무 좋은 책이고, 저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하버마스를 너무 쉽게 무시하지 말고 좀 더 근대성이 가진 의미와 가능성을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론장의 구조변동 또 번역되어 있는 책이고 아주 좋은 책이고 좀 더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하버마스의 사후에 어떤 RIP 하버마스의 테마로 이제 녹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